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 교재에 펼쳐놓고 같이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은요, 한국에 오더라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다 달라요. 그리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 이렇게 색칠해 놔야겠죠? 외교부 장관 허가를 받을 사유가 있고 법무부 장관의 확인을 받을 사유가 있는데 활동 범위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체류 자격 상실 시 어학 비자랄지 관광 비자랄지 그 비자에 맞는 자격이 있어요. 이걸 체류 자격이라는데 현재 뭐 어학연수가 끝났어요. 아니면 뭐 대학원 과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허가 받아야 하고 재허가 받지 못하면 추방이죠. 네. 불법 체류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의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여권 등을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중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왔어요. 그러면 그 고용한 사람, 사장님이죠. 사장님은 15일 이내에 알고 있어야죠. 출입국 관리소장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을 했으면 그 비자의 목적에 맞게 체류 자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사장은 15일 이내 그리고 관리소장한테 신고를 한다. 교재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요. 6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설치를 하고 15일 같은 걸 만기를 하게 바랍니다. 그 다음 출입국 관리법 46조 강제 퇴거 동대문 외사개장 할 때 보면 그 동대문 주변에는요 그 동남아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이렇게 뭐 만화방에도 있고 그 PC방에도 있고 허름한 모텔 여인숙에 많이 거주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적정한 뭐 비자를 받고 온달지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제 단속 기간이라고 경찰서에서는 어, 불법 체류자 일제 단속 기간 검거도 하러 다닙니다. 예, 그때 보는 게 여권, 사증이에요. 비자죠. give me a passport or show me your passport 해가지고 여권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해서 본고자 대절해서 추방 절차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국 금지 사유 배웠잖아요.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국 후 또 추방 대상. 출입국 심사 규정 위반자. 그리고 상륙 허가 없이 상륙하거나 상륙 허가 조치 위반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강제 퇴거의 대상이다. 어, 그래서 이제 외사과 직원들이 어, 어, 이렇게 불법 체류자임을 확인하면 출입국 관리소에 나와요. 본고차 타고 내려가는데 최장 20일까지 수용합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외국인의 강제 퇴거도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 8번이네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과 고용. 외국인 근로자 중에 분명히 해당 국가, 우리 여러분들 워킹 홀리데이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근로계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리고 3년 내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3년 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취업도 안 돼요. 재취업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내가 다른 장소에 취업하고 싶으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외사 경찰로 근무하기 위한 일반적인 외국인은 뭐고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의 의무는 뭐고 귀화는 무엇인지 국적법에 의해서 뭐 일반 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 이런 걸 좀 배웠어요. 꼼꼼마 기말고사에도 출제될 거예요. 그리고 여권, 발급권자, 종류, 유효기간, 하증. 하증이라는 건 비자를 얘기하고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취업도 가능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공부하고, 어, 언어를 가르친 사람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여행 증명서에서도 우리가 좀 배웠어요. 그리고 내국인이나 외국인도 출국 금지. 범죄가 연루되어 있거나 재판 중이거나 형사 절차로 수사 중인 사람들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외교사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외교사절, 대사용사, 경찰로 말하면 해외 주재관들이 외교사절에 해당합니다. 외교사절, 외교사절까지, 그다음까지 좀 하고, 1교시는. 그다음에 2교시에서는 외사경찰의 활동, 주한미군의 처리, 주한미군 많이 봤죠. 대전에는 잘 없는데 서울의 평택, 동두청, 경기도에 많죠. 의정부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까 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요건 사례인데요. 요거 이렇게 보면 요 사진이 많이 이제 위조가 되고, 지문도 물론, 뭐죠, 스카치 테이프죠? 스카치 테이프 이게 찍어서, 스캔해가지고 붙이는 그런 형식이죠. 얘도 사진도 당연히 위조가 되는. 요거 중국 여행증이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때 여권이 없이 요걸로 들어올 수 있다. 여행. 위조가 좀 더 단순해 보이죠. 지문이 없잖아요. 그다음 조선족들도 불법 입국을 한대요. 탈북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할까? 북한에서 한국 넘어오고 싶은 사람들 넘어오게 해주면 안 되나요? 우리 국정원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간첩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입국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럼 일입국 방법을 보면 대련, 산둥, 배를 타고 이렇게 목포, 여수, 제주로 들어오죠. 통영, 진해, 포항으로도 입국하고 조선족의 밀항 경로고요. 중국 본토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안동, 대련, 인천, 군산, 목포, 부산, 제주를 통해서 일본에서 또 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아무래도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마약이랄지 여러 범죄의 수단이 삼합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직 범죄자들하고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조선. 와서 이제 위장 취업부터 시작해서 국적 끝까지. 우리나라 첫 시간도 봤지만 여기 조그만 나라죠. 더구나요. 한국은 더 작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러시아, 몽고, 차이나, 인디아. 우리는 사실은 몽골랄지, 인도랄지, 차이나에 대해서 더구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대해서는 사실 살짝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도 면적상으로 봤을 땐 그들이 우리를 무시할 만하죠. 작죠. 엄청나게 작아요. 더구나 여기서 서울이나 대전 잘 보이지도 않죠, 사실. 예. 그렇더라도 아무튼 세계 7대, 10대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코리아죠. 자펜쯤이야 뭐를 생각하면 아주 멋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도요, 외교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외교관을 파견할 때, 프랑스어 같아요. 프랑스어. 어그리먼트에 브로직 발음, 아그레망을 요청합니다. 좀 해줘. 니네 러시아 쪽으로 주재관 하나 보낼 거야. 이런 식으로. 아그레망을 요청한다고 해요. 그럼 아그레망을 러시아나 프랑스 쪽에서 부여를 주죠. 그리고 신임장도 갖다 줘요. 특정인을 외교사절로 신임, 파견한다는 공문서를 신임장이라고 해요. 교재 가로 2번에 보면 아, 아그레망을 요청하고 아그레망을 부여한다. 아그레망 요청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걸 아그레망의 부여라고 한다. 이런 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교사절이 접수국에 도착하면 신임장을 접수국 외무당국에 제출하는 걸 신임장 부여라고 해요. 그래서 신임장을 이제 제출하고
뭐 일본을 예를 듭시다. 일본에 갔어요. 그러면 신체 불가침, 체포나 왜 특정 민사가 구금되지 않는다. 신체 불가침. 공간에 대해서 어, 일본에 있는 주한 대사관이나 공간, 외교사절의 공간에 불가침 들어줬어요. 왜? 거기는 한국 땅이에요. 그리고 문서에 대해서 함부로 압수수색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사절은요, 그 다음 페이지 치외 법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사재판을 면제받습니다. 민사재판도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그 행정처분 이런 건 가능하지만 범칙금 납부 고지서는 안 된다. 형사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재판 면제권 때문에. 근데 뭐 행정처벌은 가능하다. 그리고 과세권. 그래서 외교관들은 외교관 신분증이 있어서 특별히 면세로 살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세권 면제. 신임장을 갖고 다니죠. 외교사들은 치유의 법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다음 볼까요? 영사, 국가 경제적 목적과 자국 및 보호를 위하여 외국에 주재하는 아그레망 분류했어요. 어, 그 주재관들이 또 영사의 신분으로 가는 거죠. 직무 교재에 보면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어, 그 나라 경찰한테는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한국 주재관한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재관들은요, 그 나라의 정보도 수집해요. 그리고, 선박, 항공, 요거까지는 이제 일반 외교부 소속의 영사들이 하는 업무이긴 한데, 선박, 항공기, 감독, 기타 감독을 합니다. 그 영사 등의 특징이 있는데요. 영사의 청구나 동의 없이 출입국 안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났을 때 한국 주재관, 젊은 한국 주재관들이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본인은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만 보내는 그런 풍경들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외교사절은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만 영사들은 경제적 목적으로 간다. 그리고 아그레망이 영사는 필요 없다. 그리고 문서도 불가침이고 면제권이 있다. 하지만 영사들은 공무상의 행위에 관해서만 면제권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교재 없는 건데요. 모든 영사관계, 외교관계는요, 비엔나에서 협약을 맺었어요. 영사관원이나 파견국 국민은 서로 자유로이 통신, 접촉할 수 있으며, 이 말은 정부 수집 가능하다.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유치, 구속되면 통보해줘야 돼요, 영사에. 그리고 외교관 신분, 뭐 교통 업무 하다가 내가 뭐 일본 대사관 누구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외교부에 조회를 해야 한다. 구금은 안 된다. 강제 연행도 안 된다. 동행 거부하면 현장에서 하게 된다. 억류도 안 된다. 취해복권도 있죠, 형사재판에. 이게 외교관 신분증이에요. 아까 면세 받는다고 했죠. 면세 카드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예요? 인도 알로케이션 중국이네. 차이나. 얘는 이집트. 요거는 신분증이네요. 대사관, 행정 및 기술 직원. 여기는 타이페이죠. 대만이죠. 대표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넘버와 이름을 얼굴을 확인한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거죠. 예. 주한 외교관이 음주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절차. 외교 특권, 면제, 당연히 다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범칙금 부여 안 되기 때문에 단속하죠. 예, 뭐 한계는 있긴 하지만 단순한 그 규칙 위반,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다.
단속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범칙금 부여가 어렵다는 거죠. 음주 단속 절차 있어요. 정지에서 음주 측정해줘. 그리고 신분 확인될 때까지 차량 이동 제지. 측정, 불응, 도망, 측정 결과 알코올 단속 농도가 단속 기준 초과 시 통상부에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범칙금. 그다음 외국 군대 및 군함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하고 조금 치겠습니다. 외국 군대라는 건요. 법령을 준수해서 요 외국 군대 안에는요. 그 나라 주권이 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민사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리고 표지 한번 볼까요? 주둔 조약에 의해서 머무를 수 있고 점령은 전시의 국제법에 한해서만 한다. 그다음요 외국 군함 우리 여기 태평양하고 연결된 동해 같은데 항공모함 있죠. 불가침권이라고 있어요. 교재에 보면 함장의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으며 함장의 동의를 얻어 들어가거나 인도를 요청해야 되는 함장의 동의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군함 내 민형사사건, 군함 자체에 관한 사건, 재판권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권한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거죠. 군함 내 사건의 연한국. 예를 들면 미 항공모함 내 한국의 재판 관할권은 면제된다. 이게 외국 군대 및 군함. 오산이나 평택, 에어베이스, 항공국들을 가죠. 나중에 이제 소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군대에 대해서는 한미 행정협정을 따로 체결해가지고 외국 군인에 대한 지위를 별도로 인정했어요. 그 다음은 3절이에요. 여러분 교재 펼쳐놓고 보면 되는데 한 3분 정도만 설명하고 다음 하겠습니다. 외사수사. 외국인 범죄 대상자는요. 일반 외국인이 있고 아까 배운 외교 특권을 가지고 있는 외교 사절이 있고 그 Status of Forces American 거죠. 아미죠. 그래서 이거 군인에 대한 별도의 지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일반 외국인, 외교사절, 외교특권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 한번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 9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 15명은 전소된 BMW 차량을 싼 값에 산 뒤 차대 번호를 대포차에 부착해 해외에 밀반출했다 검거됐습니다. 나눔 로또 방송을 중계하며 끝자리 번호를 맞추면 베팅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연 필리핀 피의자 5명이 검거되는가 하면 베트남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불법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 피의자들도 최근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국제범죄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100일간 880명이 넘는 외국인 사범이 검거돼 89명이 구속됐습니다. 폭력범죄가 가장 많았는데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이 무리지어 다른 외국인들과 우발적으로 폭행하거나 취중에 저지른 범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업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범죄는 차츰 줄어드는 추세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살인과 강도 등 강력 사건은 범죄 유형별로 20-30%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범죄가 세력화하는 걸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황정현입니다.